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근영입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허환구 아나운서를 대신해 제가 진행합니다. 우리 지역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을 휩쓴 산불이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헬기 조종사 1명을 포함해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주택 피해도 컸는데요. 주택 3,600여 채가 불타는 바람에 주민 2,800여 명이 여전히 귀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축업 피해도 컸는데요. 농작물 1,500여 헥타르, 시설하우스 290채, 축사 71채, 농기계 2,600여 대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문화재 피해는 사찰, 불상, 정자, 고택 등 모두 25곳에서 발생했는데 이 중 약 절반이 안동에 집중했습니다. 이제는 복구의 시간입니다. 힘과 지혜를 모아 빠른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말이 돼? 원리금 보장에 만기 보유식 가상금리, 복리이자, 분리과세까지. 이게 말이? 됩니다. 그것도 5년 만에 됩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 5년물 출시. 연간 구매 한도 2억까지. 미래에셋증권에서 매월 자동 청약하세요. 원금손 실리, 투자 전 상품 설명서는 여권 필독. 3월 31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이번 의성 안동 산불의 원인과 대책 짚어볼 텐데요. 잠시 후 안전 전문가죠. 행복건설 안전기술원 주식회사 행복안전 안홍기 대표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영주 영양 봉화지역 위원장 연결해 박규환의 세상 읽기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는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슬유생,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나 피해가 컸는데요. 인명피해도 재산피해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또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경북 의성에서 시작해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순식간에 번진 북동부권 대형 산불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산불 발생 개요부터 전해주시죠. 네, 정말 피해가 컸는데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쯤 의성군 안평면 계산리 한 야산에서 처음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성묘객 실화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처음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의성 전역으로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의성에서만 총 3건의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안평면 산불 진화 작업이 한창이던 오후 1시 57분쯤에는 담뱃불 비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금성면 청로리 야산에서 발생을 했고요. 다행히 이불은 조기에 진화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 오후 2시 36분에는 의성군 안개면 용길이 야산에서 영농 폐기물 소각 중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하루에 의성에서만 3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 중 안평면 산불과 안개면 산불은 수많은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던 안평면 산불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했는데요. 51km나 떨어진 영덕에서도 피해가 발생을 했죠. 네, 제가 지난주에 이 시간에 산불 관련 소식을 전해드릴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산불이 강풍을 타고 번지기는 했지만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의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지난주 화요일 그러니까 25일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런 인명피해도 없었고 인접신군으로 크게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확인된 것으로는 초속 27m의 강한 바람을 타고 25일 밤부터 직선거리로 50km 이상 떨어져 있는 영덕으로까지 불이 번졌습니다. 의성, 안동, 청송, 영양을 거친 서풍을 타고 동진을 계속하면서 바다 항구에 정박 중이던 어선 등 배 19척을 태우기도 했고요. 불이 이렇게 확산한 시각이 고작 4시간 만입니다. 25일 저녁부터 다음날 자정까지 짧은 시간 동안 급격히 확산한 것입니다. 네, 피해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명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했습니다. 네, 우선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곳은 영덕인데
산불 진화 작업에 나서다 기가하던 60대 산불 진화 감시원을 포함해서 총 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불이 덮치자 다른 시설로 대피하다가 변을 당한 요양원 입소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영양에서도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대피 중이던 일가족 4분, 그리고 오랫동안 사찰을 지켜오던 스님 1분도 계셨고요. 안동과 청송에서도 각각 사망자 4명이 나왔습니다. 특히 청송에서는 이번 산불로 인해 가장 먼저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대피 과정에서 연기에 질식돼 숨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의성에서 무엇보다 가장 안타까운 게 이제 진화 작업 중이던 헬기 조종사인 박현우 기장님이 순직했습니다. 박현우 기장은 26일 낮 12시 52분쯤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야산에서 진화 작업 중이던 헬기가 추락하면서 순직을 했는데요. 이 외에도 의성에선 진화 작업이 완료된 이후 80대 남성 1명이 또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네,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정말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희생자분들 중에 보면 대피 과정에서 숨지신 분들이 제법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전해드린 것처럼 영양 일가족 4분이 그랬고 또 영덕에서도 요양원 대피 과정에서 차량에 불이 덮치면서 직원과 시설 입소 환자 등 4분이 숨졌습니다. 이렇게 대피 과정에서 사망자들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3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자체의 대응이 부실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번 산불의 경우에는 워낙 강한 바람, 초속 27m에 달하는 태풍급 강풍을 타고 불이 확산한 측면이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 자기 지역에 불이 언제쯤 도달할지 정확한 시간을 예측하지 못했고 예상보다 불이 빨리 접근하자 우왕좌왕하면서 재난안전 문자를 너무 많이 짧은 시간에 자주 발송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은 북부권 특성도 한몫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망자 26분 중에서 헬기 조종사인 박현우 기장님을 제외하면 모두가 60, 70대 어르신이었습니다. 신체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에게 자력 대피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그마저도 스마트폰 재난 문자 알림으로 지자체의 대피 통보를 알 수밖에 없었던 점도 한몫했다고 보여지고요. 이는 지자체의 대응이 부실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북부권의 열악한 도로 사정도 한몫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산촌이라 볼 수 있는 청송, 영양, 그리고 영덕도 이제 피해가 집중된 지풍면이나 축산면 이쪽은 영덕에서 가장 서쪽으로 산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지역들은 폭이 좁은 왕복 2차로 도로에 선형이 매우 불량한 도로들이 대다수입니다. 산촌이다 보니 산을 끼고 있고 산에서 불이 났는데 그 불은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고 있고 어르신들이 직접 운전을 하다 보니 하마를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번 희생자들 중에서 일부는 안타깝게 연기 질식 외에도 불에 탄 채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자체 대응 어르신들이 많은 점 그리고 북부권의 열악한 도로 사정을 이유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구조적인 문제가 대형 인명피해 발생을 부추긴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산피해, 얼마나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잠정 집계된 주택 피해는 총 3,619동입니다. 이 중에서 3,556동이 전소가 됐고요. 영덕에서 1,356동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어서 안동은 1,230동, 청송은 625동 등이고요. 또 문화재 피해, 681년 창건된 의성 고운사가 대웅전 등 일부 정각을 제외하고 모두 전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평면 계산리 야산 산불의 발화지와 근접해 있는 의성군의 울람사, 이것도 1,500년 가까이 된 절이라는데 이곳 또한 전소가 됐습니다. 원해에서 산불로 사찰 4곳을 비롯해 정자 2곳, 고택 12채 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촬영지로 알려져 있는 만휴정은 그나마 다행히 하마를 비켜갈 수 있었지만 문화유산 피해는 매우 큰 상황이고요. 이 외에도 농작물 피해만 1,555헥타르에 달할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는데 정확한 피해 규모는 향후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피해 복구는 현재 계획 수립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산불 관련된 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궁금한 건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우선 제대로 된 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산림보호법에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살림에 불을 지를 경우에는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산불을 냈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이마저도 제대로 된 사법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산불이 총 2,108건인데 이 중에서 사법 처리가 이뤄진 건수는 40%가 안 되는 817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징역형과 같은 실형은 고작 43건에 불과했습니다. 처벌이 약하다 보니 이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많지만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산불 실화자의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처벌은 미약해도 분명히 수사는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3건의 산불 어디서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을까요? 네, 가장 큰 피해를 낸 안평면 산불의 경우에는 현재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현장 감식을 마쳤고요. 안평면 산불 피해자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개면 산불, 쓰레기 소각에 의한 발화로 의심이 되고 있는데 이 산불은 이제 오늘 오후 늦게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또 수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금성면 산불은 담뱃불 비화가 원인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금성면 산불의 경우에는 의성군 특별사법경찰관이 1차 조사 후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의성군 안개면 산불과 금성면 산불의 경우에는 목격자 조사도 필요하고 현재 지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 잠적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떠나서라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산불로 순직한 박현우 기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희생자들의 명복도 빕니다. 네, 지금까지 양승진의 술류생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나는 가족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냐면요.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챙겨주는 돌보미 이모도 있고요. 아빠가 육아휴직할 때 회사를 지켜주는 삼촌들도 있어요. 때마다 예방주사 놔주는 간호사 오빠. 첫 만남 이용권으로 내 동생도 챙겨주는 공무원 언니까지. 우리 가족 진짜 많죠? 여러분도 올해는 꼭 가족 부자 되세요. 다 같이 키우고 다 같이 행복하게.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도 컸는데요. 이번 산불의 원인과 대책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전전문가죠. 행복건설 안전기술원 주식회사 행복안전 산업안전지도사 안홍기 대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께서 사무실이 도청 신도시에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곳에서도 이번 산불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시겠지만 연기 등의 영향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 산불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먼저 이번 산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은 도청 신도시에 위치하여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25일 하선이 하회마을로 근접하여 신도시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 발송이 되었으며 산불로 인한 대량 연기가 유입되어 신도시 전체가 며칠 동안 회색빛 하늘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눈과 목이 따갑고 미세먼지가 많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 산불은 한마디로 역대 최악의 산불을 기록하게 되었죠. 최초 의성군에서 성묘격 실화로 시작된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으로 급격히 확산되면서 산지, 문화재, 농업시설, 사찰, 주택, 창고 등 해안가가 초토화되어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하게 되었죠. 이번 산불은 재난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 그대로 나타나 대피행렬, 연무가 가득한 도심지, 시뻘건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는 모습 등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으로 역대 최악의 산불로 2002년 울진 삼척 산불이나 올해 초 미국 LA 산불의 2배 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에 역대 최대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번 산불 왜 이렇게 크고 또 확산이 빨랐던 걸까요? 네, 이번 산불은 역대 최악의 산불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번 산불은 높은 기온으로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었죠. 산불 확산이 빨라졌던 것은 25일 오후 5시 서풍 중심의 강하고 건조한 바람이 불었고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7m를 기록하는 등 바람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불씨가 강한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비하가 발생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동쪽으로 확산되면서 안동, 임학이란, 청송, 영양석보, 영덕지품, 해안가를 순식간에 초토화시켰습니다. 한마디로 태풍급 강풍으로 산불이 시간당 8.2km로 확산한 것으로 강원도 동해안 산불보다 확산 속도가 가장 빠른 수치입니다. 이는 사람이 뛰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영양에서는 마을 이장이 주민을 대피시키다 사망하였고 의성에서는 산불 진화 중 민간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예. 진화에도 정말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헬기 사고도 도중에 발생했고 또 불이 꺼졌다가도 잔불이 또 살아나기도 하고요. 산불 진화가 이렇게 힘든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이번에 추락한 헬기는 강원도 인제군 소속의 담수 용량 1200리터의 S-76 기종 헬기로 1995년 생산되어 30년 가깝게 운항되었죠. 헬기를 30년 가까이 운행되어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만 노후 헬기라도 정비 상태만 양호하면 운항이 가능하지만 민간 헬기는 임차 비용이 저렴하다 보니 조종사가 70세 이상 고령의 나이로 장시간 운전 시 피로 가중, 조종사 1명 운전으로 연무로 인한 주변 시야 확보가 어려운 점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헬기가 추락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산림청 헬기는 러시아산의 까마포 헬기로 조종사, 부조종사, 정비사, 유조차 기사가 한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조종사 나이도 보통 50대 중후반으로 이루어져 민간 헬기와 비교되는 실정입니다. 산불 진화가 힘든 원인은 고온 건조한 날씨, 강풍, 그리고 낙엽과 솔갈비가 층층이 쌓여 있어 불소식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산불 현장 진화 인력의 피로도도 상당한 걸로 아는데요. 이분들 중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도 많으셔서 더 힘들 것 같았는데 어땠을까요? 네, 산불 진화 대원들은 산림청 소속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가 11월부터 5월까지 산불 취약 시기에 운영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최저 시급으로 인력을 채용하기 때문에
40, 50대인 젊은 층은 응모를 하지 않고 대부분 60세 이상 고령자가 응모를 합니다. 산불 진화 대원들은 비정규직으로 전문교육은 물론 훈련도 받지 않고 불깔기 등진 펌프를 쥐고 연일 산불 현장에서 불을 끈다는 것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며 산불이 장기화되는 경우 60세 이상 고령으로 산불 진화 시 피로가 가중되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산청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산불 진화 대원이 안타깝게도 사망하게 되었죠. 이번 사고를 비춰볼 때 정부에서도 목적성 예비비를 확보하여 지자체 교부금을 지원하여 젊은 층이 응시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도록 보상 체계가 이루어지고 산불 진화 전문성을 갖추는 실질적인 교육과 산불 진화 훈련 등 산불 진화 대원의 역량을 배양하는 게 급선무라고 봅니다. 네, 산불 진화 대원의 역량을 배양하는 게 급선무다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해마다 봄철이면 이렇게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네, 근본적인 원인은 3가지 정도로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봄철의 건조한 날씨, 적은 강수량, 고온, 강풍 등 기후변화가 원인입니다.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대기순환에 영향을 주면서 건조하고 기온 상승과 강한 바람이 산불 위험을 키웁니다. 둘째, 주민들의 의도하지 않는 행동으로 부주의가 원인입니다. 봄철에 성묘격, 산나물 채취 시 입산자 실화, 무심코 버린 담배 불티,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산림지 인근 농막의 용접 하기 작업 등 부주의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우거진 소나무 숲이 한몫을 하죠. 우거진 산림, 소나무 재선충, 훈증 등이 송진, 솔방울, 층층이 쌓이는 낙엽층이 불쏘시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소나무 숲의 침뇨 수림은 경북에서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합적 요인으로 봄철에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보면 자연발화가 대부분인데요. 우리는 인공발화, 사람에 의한 실화가 원인인 경우가 더 많다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불은 자연발화보다 실화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자연발화는 0.3%에 불과하죠. 최근 10년 평균 산불 원인을 본다면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건축물 화재, 성묘격 실화 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인 산불 원인을 본다면 성묘격 실화, 예치기 작업의 불티, 농막에서 용접 작업 등 자연발화가 아닌 모두 의도하지 않은 행동에서 비롯된 부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망자를 또 살펴보면 대피 중에 사망한 경우가 꽤 있는데요. 안전한 대피를 위해서 당국의 지침이나 정책이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번에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최소 30명이 숨지는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사망자 상당수가 대피를 못하거나 갑작스럽게 대피하다가 차 안이나 도로, 주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실상 주민 대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산불의 경우 불길이 예상보다 빠르게 번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통신기지국 피해로 통신망 장애까지 발생되면서 재난 알림 문자가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안전한 대피를 위해서 긴급 재난 문자를 통해 주민 대피를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피 장소가 없어 허둥지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산불 발생 시 지역 주민에게 1차, 2차 대피 장소를 사전에 고지해서 대피 장소를 미리 인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재난 문자가 발송되더라도 농촌의 고령층인 경우 휴대전화 사용의 빈도가 적어 재난 문자 확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전한 대피를 위해 마을 차량 순회 방송, 민방위 경보 방송 등 대피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산불 방지를 위한 뭔가 근본적인 대책과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산불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보다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죠. 풍수에 대비 등 재해 위험 예산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산불 방지 예산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재난 대응을 위한 예산 확보를 전제로 첫째, 산불 진화대원의 인건비 현실화로 산불 진화대원의 전문화, 방영 장비 구비. 둘째, 노후 헬기 교체, 정비 인력 확보와 담수량이 8,000리터 이상인 대형 헬기 확보를 하고 셋째, 산불의 위험성에 대한 뉴스 방송 시 자막 연출이나 재난 방송 시에 적극적인 홍보와 넷째, 입산 금지구역 확대 지정, 재선충 훈증 더미 제거, 내하 수종인 굴천나무 식재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산불 방지에
임도 설치는 조심스럽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임도는 잔불 정리에는 유리하나 대형 산불인 경우 강풍으로 불티가 비하시 산불 진화대원들이 임도에 먼저 진입하는 경우 하염에 갇히는 형국이 발생되며 하절기, 폭우시 산사태가 발생되므로 임도 설치는 위치, 지형 등 다각도로 분석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산불 방지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먼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산불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우리의 이웃들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주택, 창고, 농기계, 농업시설이 초토화되어 생계도 잃은 채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셔야 됩니다. 수해와 같은 자연재난은 주택 전파 시 복구비가 최대 1억 2천만 원 지원되지만 이번 산불은 실화에 따른 사회 재난으로 분류되어 최대 지원금이 3,600만 원입니다. 자연재난과 비교했을 때 지원 자체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3,6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집을 짓는 데 망설이고 지방 소멸이 더욱 가속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이 전소된 것은 주택으로 보상해주는 제도가 먼저 개선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가족의 마음으로 이재민 대책, 피해 조사, 피해 복구,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 마련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산불로 초본류, 표층이 훼손되어 폭우시 산사태 위험이 우려됩니다. 산사태 대비를 위한 항구적 복구를 해야만 2차 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전은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산사태 대비를 위해 항구적 복구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건설 안전기술원 주식회사 행복안전 산업안전지도사 안홍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박규환의 세상 읽기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봉화지역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영주 영양봉화 박규환입니다. 네, 경북 북부 지역 산불 피해가 컸는데요. 이번 산불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일단 산불이 사실 너무 컸어요. 몇 년 전에 울진 산불도 엄청나게 컸었는데요. 이번에 어쩌면 사상 최대 최악의 산불이 일어났거든요. 네. 의성, 청송, 안동, 영양, 울진 이렇게 5개 시군에 걸쳐서 이 산불 피해 지역이 4만 5천 헥타르에 이른다 그래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안타깝게 26분이 산불로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먼저 그분들의 평온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3,600채에 이르는 주택이 전소가 되었고요. 네. 또 시설, 하우스, 축사, 가축, 어선, 농기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피해가 발생했어요. 불은 이제 진화가 되었지만요. 앞으로 이제 피해 수습, 복구라는 이제 큰 숙제가 놓여 있는데요. 역대 최대 최악의 피해인 만큼 좀 모두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기반시설 산림복구는 물론이고 특히 이재민들의 그 주거대책, 생계대책 마련이 정말 중요한데요. 네. 저는 경상북도를 비롯해서 행정기관들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 시장, 군수, 공무원들 지금 정말 제대로 잘해야 한다. 진짜 정신 좀 바짝 차리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반시설, 산림복구, 생계대책 마련을 위해서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된다라는 말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번 산불 이후 진화 장비나 헬기, 진화 인력에 대한 여러 얘기가 나왔거든요. 뭔가 변화와 보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네, 사실 필요하죠. 네. 이번에도요. 저희가 초기에 산불을 진화하지 못한 것, 그래서 이게 의성에서 시작했는데 결국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번지도록 한 것, 이게 정말 뼈아픈 대목이잖아요. 네. 진화 장비라든가 또 무엇보다 전문 인력 부족하다는 점 지금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네. 이철우 경북지사도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1만 리터 이상 대용량 물을 한꺼번에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대형 헬기, 수송기, 네. 또 무엇보다 야간에 이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장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밝혀주셨는데요. 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저는요 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철우 지사가 지난 6년여 임기 동안요 산불이 2번, 3번 크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왜 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까? 왜 이제 와서 장비가 부족해서 진화가 어렵다. 지금부터 국가가 혹은 뭐 신경 써야 된다. 이것 좀 너무 한가한 말씀 아닌가. 저는 솔직히 그런 말 하시는 게 좀 납득이 안 돼요. 네. 경상북도 1년 예산이 14조 원에 이릅니다. 시군 차원에서는요 대형 헬기 갖춰놓기 어려워요. 그래서 조그만 헬기 대부분 이렇게 전세로 임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경상북도에서 말씀하신 그런 대용량 물을 1만 리터 이상 한꺼번에 쏟아 부을 수 있는 이런 헬기 한 2-3대에 갖춰놓는 게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던가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걸 지금까지 안 했느냐. 그리고 사실 저는 또 이번 산불 진화 과정 보면서요. 저는 산림청이나 소방청은 정말 분주히 움직였고 정말 제 역할을 충실하게 했다. 그런데 경상북도는 뭘 했느냐? 저는 정말 제대로 한 거 없다는 생각 들거든요. 특히 그 초기에 의성 산불 진화의 골든타임이었죠. 지난 24일, 지난주 네. 월요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의성 방문하자 그 산불 현장에 있어야 할 공무원들 전부 다 불러다 거기서 의전에 동원하고 뭐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등 마치 무슨 국무총리 직무복귀 자축대회 하듯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골든타임 놓쳤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이철우 지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파괴의 미학 뭐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네. 아니 산불로 사람이 26분 돌아가셨어요. 평생 살아온 삶터 생계 잃은 사람이 1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로운 창조가 기다리니 파괴도 아름답다. 이런 뜻의 말, 파괴의 미학 이런 말을 저는 내뱉을 수 있는지 정말 제가 그 말씀 듣고요. 진짜 아연실색했고요. 이철우 지사 이분요. 2020년 4월 그때 안동 산불 일어났을 때도요. 현장에 달려가기는커녕 경북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술자리 만찬 벌였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분이 아직도 진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아닌지.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이라도 제발 좀 정신 바짝 차리고 도정에 좀 충실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 이재민들 이 피해 수습하는 특히 주거대책, 생계대책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난제가 한둘이 아니에요. 여기에 제발 좀 충실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 이런 대책을 이제 와서 세웠나라는 안타까운 말씀 지금이라도 그렇죠. 도정에 충실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예, 그나마 대책을 세우면 다행인데요. 그냥 네. 넋두리 하듯이 말씀하시고 무슨 파괴의 미학 이제 다 파괴되었으니 이참에 깔끔하게 쓸어버리고 깨끗하게 새로운 거 창조하자 아름답게 이게 지금 도정 책임지는 도지사가 하실 말씀인가요? 저는 정말 좀 그분의 이런 무감함, 그 도민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런 정말 무감각함 여기에 정말 좀 끔찍하다. 저런 분이 도정을 이끌다니 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렇다면 재난 예비비에 대한 말씀도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산불 발생 이후 정치권에서 이 재난 예비비 두고 논란이 일었거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비비 삭감을 주도했다 이런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정말 국민의힘 저는요. 거짓말로 선동하는 버릇 좀 제발 고쳤으면 좋겠어요. 거짓말로 선동한다? 네. 특히 지금 이거 국가적 재난이고
더구나 사람이 죽고 다쳤고요. 이게 정말 일상이 완전히 파괴되는 이런 재난을 앞에 두고 같이 힘 모아 복구해도 시원찮은데 왜 자꾸 이렇게 거짓말로 국민들 갈라치기 하는지 진짜 이해할 수 없거든요. 네. 국회가 예비비 삭감한 건 맞습니다, 작년에. 근데 그건요, 윤석열 정부가 예비비를 엄청나게 많이 편성해놓고 그걸로 대통령 해외 순방비 같은 거 이런 데 전부 다 삼짓돈처럼 마음대로 쓰고 그나마 예비비 다 못 쓰고요. 네. 4조 넘게 보통 예비비 편성해놓고 불용 금액이라고 하죠. 못 쓴 금액이 70%가 넘어요.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예비비 갖고 함부로 삼짓돈 마냥 그렇게 장난치지 못하도록 하려고 민주당이 예비비를 삭감했던 것이고요. 국회가. 네. 그리고 이건 국회 의결을 통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합법적으로. 그리고 지금 재난대책비는요. 원래 예비비로 쓰는 게 아니에요. 각 부처별로 그 예산안에 전부 다 재난대책비가 반영이 충분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다 쓰고 모자랐을 때 예비비는 말 그대로 다 쓰고 다 하고 기존에 있는 예산 항목 안에서 다 돼. 그걸로 안 되는 것.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어떤 예산 소요처가 생긴다든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예비비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도 혹시 지금은 충분하고요. 또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다른 재난이 2차, 3차, 4차 계속 밀려와서 각 부처에 편성되어 있던 그 재난대책비 이게 이제 다 써버리고 소진되었다, 모자란다. 그럼 그때 가서 예비비를 쓰는 거고요. 쓰면 돼요. 예비비 충분합니다. 그런데 또 그 예비비마저도 또 정말 뭐 수백 년, 수천 년에 한 번 있을 법한 그런 재난이 자꾸 오래 몰려와서 그 예비비도 다 써버렸다, 모자란다? 그럴 때 하라고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그때는 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뜬금없이 예비비 삭감했다, 예비비가 모자라서 마치 아무 일도 못하는 양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요. 이 국가적 재난을 당리당략에 활용하는 그런 이제 정쟁에 이용하는 저는 정말 아주 못된 태도다. 정말 이것만큼은 국민의힘 제발 좀 이런 버릇은 좀 고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국가적 재난을 정쟁에 이용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경상북도가 최근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 주민 전원에게 1인당 30만 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실질적 피해가 없는 지역까지 일괄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건 예산 낭비다, 포퓰리즘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좀 전에 예비비 삭감해서 마치 재난 대책에 쓸 돈 없는 것처럼 말해놓고요. 지금 뜬금없이 모든 주민 5개 시군의 주민이면요. 이게 27만 명입니다. 네. 27만 명에 1인당 30만 원 곱하기 하면요. 모두 810억 원입니다. 810억 원 예산을 뜬금없이 지금 재난지원금으로 다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저는요. 우리 민주당에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모든 국민들에게 주자. 지난 총선 때 네. 저희가 공약으로 내걸었잖아요. 그렇게 반대하셨던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지금 느닷없이 재난지원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겠다 그랬는데요. 저는요. 이게 좀 잘 아셔야 될 게 민생회복지원금은요. 사회 전반의 이 경기 불황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니까 또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불황으로 이어지는 이 악순환 이걸 타개하고 소비를 진작시키자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자. 일종의 경제대책이고요. 네. 민생대책 차원에서 우리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얘기한 거고 그렇다면 이거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보편지급이고. 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돈 받아서 안 쓰면 효과가 없으니까 사용 기한을 정해둔 그런 지역화폐, 지역사랑 상품권 네. 이런 걸로 지급하자. 이게 맞아요. 보편지급, 일괄, 네.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요. 근데 지금 산불 재난이잖아요.
이건요 아주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피해도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집을 잃어버렸다, 네. 사업장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주거나 사업장 잃은 사람을 지원하는 거 이게 네. 급선무거든요. 근데 예비비 타령하고 예산 모자란다 하던 분들이 810억 원을 피해 입지 않은 사람한테까지 다 주겠다? 앞뒤가 안 맞고요. 지금 전소된 3,600채 주택대책 이거 우리 한번 곱하기 얼마씩 한번 다 계산해 보면 얼마나 많은 돈 드는지 다 감 잡히시잖아요. 주택대책, 시설하우스, 축사, 어선, 농기계, 어구 피해에 따른 대책 이런 데 쓸 돈 이철우 지사님 정말 충분한가요? 저 이거 묻고 싶어요. 네. 이거는요 초기 진화에 실패한 책임을 좀 면피하려고 이거야말로 선심성으로 저는 현금 살포하는 거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래서 아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대목인데요. 할 일이 태산 같고요. 써야 될 돈이 정말 이렇게 네. 써도 되는 건지 정말 저 좀 참담해요. 행정, 네. 경북 도정 이러면 안 됩니다. 경북 도정 이러면 안 됩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하고요. 산불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고 헌재가 오늘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헌재의 선고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사실 지금 헌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전부 다 우리가 추정이잖아요. 네. 내가 취재했다, 알아봤다 하는 말들 저는 솔직히 네. 그 모든 것이 다 추정일 수밖에 없고 헌재에서 아마 저는 그렇게 지금 내부 평의 결과나 이런 거 유출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저는 기대하기는 이건 약간의 제 기대 사항이 네.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좀 업무가 많았잖아요. 과거보다는. 네. 여러 가지 지금 탄핵 심판도 여러 건이 있었고 거기다 일반 헌법 소원 사건까지 그래서 업무가 과다했다. 그리고 워낙 이제 또 그 과거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워낙 이제 온갖 절차라든가 이런 거 시비를 많이 삼았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신중하게 네. 심리하고 있다. 이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겠는데 네. 저는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지난 26일 그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같은 이런 정치 일정을 좀 고려했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헌재 내부에서 한 두어 분이 이런 어떻게든 선고 일정을 연기해서 그래서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이라든가 이렇게 두 분 네.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막기 위해서 네. 뭔가 좀 억지를 부린다든가 또 사실상 심리를 방해하는 이런 상황이 혹시 지금 내부에서 빚어지고 있다면 그렇다면요 저는 헌재가 역사의 심판은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이 국민들의 이런 심판 정말 헌법 수호해 줄 것이라는 그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아마 국민들로부터 정말 냉혹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도 좀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재판관님들한테 전해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8일 임기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한다. 이런 헌재 개정안을 초래한다는 방침을 세웠죠. 예, 이게 두 분이 이제 6년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네. 6년 임기가 종료되면 사실은 그 이전에 종료 전에 새로운 재판관 임명 과정을 다 밟아야 되는데요. 현재 지금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구나 그 두 분은 대통령 몫이거든요. 헌재가 네. 대통령이 3사람, 대법원장이 3사람, 국회가 3사람을 지명하는데 이건 대통령 몫이에요. 근데 지금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이다 보니까 자칫하면 그 두 분이 이제 퇴임하고 나면 헌법재판소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는 네.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네. 다음 후임자가 인선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그분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거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네. 여러 국가기관 또 뭐 어떤 사립학교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사학재단 이사라든가 등등 여러 기관에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법에 이런 규정을 좀 두어서 다음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는 기존의 이 재판관들이 임시적으로 재판관 지위, 재판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면 적어도 헌법재판소가 기능 정지되는 이런 상태는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이죠. 저는 우리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입법권자가 국회가 네. 저는 이런 판단하고 이런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규환의 세상 읽기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봉화지역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